여러분은 살을 빼는데 또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술,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또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지금 나열한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거나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개념이자 내용이 한 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면서 제 스스로 얼마나 건강을 망치고 수명을 깎아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아껴드릴 건강장수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의 책이나 정보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박용우 의사가 쓴 책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이 대체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인슐린은 무엇인지, 인슐린 저항성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 당뇨 등등의 위험성과 안 먹고 운동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혹은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식단을 조절했는데도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부터 버리기를 권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칼로리에 대한 개념, 체중과 BMI에 대한 개념 등등 전부 버리거나 혹은 인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게다가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명 대사 이상 체중이라는 명칭을 쓰길 원하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 생소하기에 책에서는 비만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도 알 것 같은데요. 비만은 결국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면서 체중이 늘어난 증상이자 질병으로 저자는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 와닿기 쉽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비만은 그 자체로 질병일까요? 아니면 질병의 위험 요소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등 이러한 것들은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질병의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가 흡연자를 환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비만한 사람은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위험 요소 또는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흡연이라면 그것은 금연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또 일상에서 일반적인 수면 부족, 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중증의 환자와도 같은 그런 상태 말고 우리의 수면 습관이 잘못 들어서 늦게 자거나 깊게 자지 못해서 생기는 수면 부족은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함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단순한 수면 부족도 질병이 아닌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질병이라고 나름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은 의견인데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조차 1998년에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을 정도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만의 원인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아직도 비만의 원인을 많이 먹어서 혹은 운동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미 몸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증상 혹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계속 체중이 증가하는 만성 질환인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어쩌다 과식을 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날 하루 과자나 초콜릿 등 살찌기 쉬운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급격한 체중의 변화가 오거나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정상인 상태에서는 몸에 에너지가 남을 만큼 음식이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의 몸은 에너지 소비량을 평소보다 늘려서 남는 에너지들을 소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행이나 명절에 맛있는 음식과 외식을 잔뜩 했을 때 체중이 조금 늘어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금방 회복됩니다. 이처럼 많이 먹고도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은
대사유연성이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몸은 포도당과 지방을 적시에 꺼내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대사가 원활히 잘 돌아가는 사람은 대사유연성이 좋고 살이 잘 안 찌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많이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살이 찌고 있다면 내 몸은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대사유연성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사 이상 체중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몸은 보통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당이 떨어지면 비축해 두었던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에 일시적으로 당이 넘치기 때문에 당을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동시에 체내 지방 연소를 억제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당이 떨어지면 몸에 필요한 당이 고갈되지 않게 하도록 그때부터는 지방을 분해해서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러한 스위치를 켜고 끄듯하는 이 전환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대사유연성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른 사람이 대사유연성이 좋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이 개념에 대해선 유의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몸은 에너지 공급, 즉 식사를 주로 하게 되는 낮 시간 동안에는 골격근에서 포도당 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즉 야식을 먹지 않는 가정하에 식사를 하지 않는 밤 시간대에는 이 대사의 스위치를 바꾸어서 지방 대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 혈당이 올라가도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혈당이 떨어져도 지방을 적극적으로 꺼내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몸은 사용할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게 되고 또 더 먹게 되는 것이고, 이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자꾸 쌓아두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는 대사 이상이 생기므로 비만이 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서 쉬지 않고 먹음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의 섭취 및 연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대사유연성을 떨어뜨리면서 살이 찌는 것이죠. 결국에는 조금 먹거나 하루 단식해도 체중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소 식습관과 음식 섭취 시간 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외로 우리는 제법 자주 먹는 편입니다. 많이 먹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오래 앉아있기 십상인 현대인들이 먹는 것마저 자주 먹게 되면 몸 안의 혈당은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 분비하게 되는데, 간에서는 인슐린이 작동하는 낮에 공급된 에너지원을 글리코겐과 중성지방 형태로 비축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는 밤에는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내보내고, 중성지방은 초저밀도 지단백이라는 운반차의 실현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대사유연성이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몸이 되어서 밤 시간에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고, 그러면 간의 지방 축적이 계속되면서 그 남은 지방이 골격근이나 다른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질환의 근간이 되는데요. 늦기 전에 이 대사유연성을 회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 외에도 다른 요인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은 모든 대사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코겐이니 초저밀도 지단백이니 다소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슐린은 호르몬 중에 하나로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가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합성하고 축적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몸에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는 합성과 반대인 분해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축적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의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인슐린의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인데,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아직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계속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고 몸이 분해 모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의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비만 그 자체도 문제지만 비만이라는 결과가 결국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당뇨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당뇨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갑자기 당뇨를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십수년 전부터 나는 당뇨를 걸리기 좋은 생활 패턴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경우도 아주 예전부터 단 것을 매우 좋아했고 살이 점점 찌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잘 안 빠지기 시작하는 체질로까지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니 이대로 계속 살았다면 당뇨를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구나 하면서 저도 현재 식습관을 고쳐나가고 있고 안도의 한숨을 살짝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식습관을 고쳐야 할까요?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저탄고지입니다. 이 저탄고지 중에서 고지는 하지 않더라도 저탄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섭취를 줄이셔야 하고요. 가공식품을 가급적 줄이거나 끊고 유제품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즉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들이 장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의 체질로 바꿔줘야 합니다. 다만 저탄고지라든가 급격한 식단의 변화, 그리고 간헐적 단식 등은 일반적으로 아직은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당장 바꿔야 될 습관이겠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암 환자이거나 당뇨병 등등 건강의 이상 징후가 이미 농후한 분들 혹은 시작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의 현재 몸 상태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식습관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영상으로 찍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쉽게 요약하자면 내가 살이 찌고 또 잘 안 빠지는 상황, 이런 것들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많이 먹거나 쉬지 않고 먹기만 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혹은 위험인자로서 빌미를 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100%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주 움직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칼로리의 개념이라든지 활동량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사에 문제가 생겼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단 의심해 보면서 그에 맞는 식습관과 식단을 선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을 포함한 당류를 줄이고 가공식품들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가급적 길게 가져가면서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지식들 중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드리고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